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실기 45문제를 준비해서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3번에서 5번 정도 높았던 그런 부분을 찾아서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36번 노인의 영양 부족 위험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신체 기능 증진, 3번 연하곤란, 4번 식사량의 증가, 5번 규칙적인 배변. 정답은 3번 연하곤란. 노인의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는요, 너무 적은 식사량, 약물 사용, 연하곤란, 고령,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 빈곤, 우울, 인지장애, 식욕 부진 등이 있습니다. 37번 식사할 때 대상자가 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2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3번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기 전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4번 식사하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질문을 한다. 5번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식사할 때 살에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신맛이 너무 강하면 침이 많이 나와서 살에 들리기 쉽습니다. 또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하고요. 식사하는 도중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8번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편안하게 한다. 2번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3번 대상자가 한 입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번 식사를 빨리 드시도록 재촉한다. 5번 편식을 할 경우 좋아하는 음식을 드린다. 정답은 2번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시계 방향으로 둔다. 시력이 저하된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요, 조명을 밝게 하고요, 또 대상자가 적은 양을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를 천천히 드시게 하고요, 또 음식을 골고루 드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9번 경관 영양 주입 시 비위관이 세거나 빠질 경우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는다. 2번 비위관을 열어놓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알린다. 3번 비위관이 새는 경우 즉시 갈아 끼운다. 4번 비위관이 빠지면 입으로 넣어준다. 5번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정답은 5번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 및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될 때는 비위관을 잠근 후 시설장,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40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알약이 커서 삼키지 못하면 쪼개서 드린다. 2번 금식인 경우에는 투약하지 않는다.
3번 확실하지 않아도 복용한 지 오래됐으면 드린다. 4번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서 제공해도 된다. 5번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요. 알약이 커서 삼키지 못하더라도 쪼개서는 안 됩니다.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되고요. 약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므로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서 제공해도 안 됩니다. 41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은 컵에 물을 담아 녹여서 마시게 한다. 2번 손에 만진 약은 남으면 다시 약병에 넣어 보관한다. 3번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4번 손을 떨게 되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 드린다. 5번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른다. 정답은 4번 손을 떨게 되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 드린다. 가루약을 드릴 때는요. 수저에 녹여서 드려야 되고요. 손에 만진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서 복용하게 하시고요. 물약은 라벨이 붙지 않은 쪽으로 따라야 합니다. 또한 물약은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합니다. 42번 대상자에게 안 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처음 나오는 것은 손으로 닦아버린다. 2번 아래 결막낭 밑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는다. 3번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4번 튜브를 알코올에 적신 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는다. 5번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cm 정도 짜서 넣는다. 정답은 3번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대상자에게 안 연고를 투여할 때는요.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립니다.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넣습니다. 튜브를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고 뚜껑을 닫아야 되고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서 넣습니다. 43번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옮기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내려둔다. 2번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30도에서 45도 붙인다. 3번 대상자의 두 팔과 두 발을 안전하게 벌려준다. 4번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 후 어지러워하는지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뒤처리를 할 수 있어도 뒤처리를 해준다. 정답은 4번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 후 어지러워하는지 살핀다.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요. 옮기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발 받침대는 올려둡니다. 또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30에서 45도 정도 붙입니다. 대상자의 두 팔과 두 발을 안전하게 모아주고요. 대상자가 침대에 걸터 앉힌 후 어지러워하면 잠시 앉아 있게 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가 뒤처리를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44번 대상자의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2번 변이가 있기 전에 미리 변기를 대준다. 3번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4번 침대를 내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게 한다. 5번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버리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1번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요. 변이가 있으면 즉시 변기를 대드려야 되고요.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 드립니다. 또한 침대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게 하는 것이 좋고요.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버리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안쪽 바닥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45번 대상자가 실금했을 때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2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면 편안해한다. 3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변비가 되기 쉽다. 4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생기기 쉽다. 5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자주 갈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이 생기기 쉽다. 대상자가 실금했다고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면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저귀를 사용하면 불편해 하시고요. 또 기저귀를 사용했다고 해서 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젖었으면 신속하게 갈아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46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 양과 색깔을 4시간마다 확인한다. 3번 연결관이 꺾여 있어도 그대로 둔다. 4번 자유로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한다. 5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된다. 정답은 5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이 손상된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두어야 합니다. 소변양의 색깔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확인해 보아야 되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으면 꺾인 부분을 펴드려야 합니다. 자유로이 움직여도 된다고 합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면 소변이 역류해서 감염의 원인이 되고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7번 와상 상태의 대상자에게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한다. 2번 입안을 닦아낼 때 목젖을 자극한다. 3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4번 치약을 묻힌 칫솔을 6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는다. 5번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양치질을 할 때는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살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져서 잇몸이 시리게 됩니다. 칫솔을 한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닦아야 하고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48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놓는다. 2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소독한다. 3번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지 않고 잠을 자도 된다. 4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 의치를 먼저 뺀다. 5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요,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되고요.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궈 줍니다. 49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가 청결하지 않으면 방광염, 요로감염의 원인이 된다. 2번 회음부는 요도, 항문, 질 순서로 되어 있다. 3번 회음부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4번 침대 머리를 높인 다음 무릎을 세우고 회음부를 닦는다. 5번 찬물을 회음부에 끼얹은 다음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 1번 회음부가 청결하지 않으면 방광염, 요로감염의 원인이 된다.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음부를 닦을 때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고요. 침대 머리를 낮춘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회음부를 닦습니다.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끼얹은 다음 깨끗이 닦습니다. 50번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2번 욕조 턱 높이보다 욕조 의자 높이가 조금 높은 것이 좋다. 3번 마비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5번 몸을 닦을 때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도울 때는요,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가 같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도구를 잡게 하고요. 몸을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또 통목욕을 할 때 욕조 안으로 들어갈 때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가 나중 들어가게 됩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좋습니다. 51번 왼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단추가 없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3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4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5번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1번이 정답입니다.
편마비 어르신의 그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는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잡고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부터 상의를 입힙니다. 입마 벗건을 기억하시고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입니다.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선다. 2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4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마비된 팔 밑으로 넣는다. 5번 대상자가 마비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다.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요.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쪽에 섭니다. 대상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요.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서 세운 후 마비측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힙니다.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으로 넣고요.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나게 합니다. 53번 침상에서 체위 변경을 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2번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 호흡 기능이 어렵다. 3번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안정적이다. 4번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만든다. 5번 고정된 자세는 욕창을 예방하고 불편감을 줄인다. 정답은 1번 관절의 움직임을 돕고 변형을 방지한다. 침상에서 체위 변경을 하면 자세를 바꿈으로 인해서 호흡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예방합니다. 고정된 자세는 피부의 욕창과 괴사를 불러일으키고요. 보통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합니다. 체위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이나 다리 사이를 베개나 수건으로 지지해주면 편안해집니다. 54번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시트를 들어 올린다. 다. 발 받침대를 올린다. 라. 팔걸이를 접는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가, 다, 나, 라. 3번 나, 가, 다, 라. 4번 다, 가, 나, 라. 5번 가, 다, 라, 나. 정답은 2번 가, 다, 나, 라. 휠체어 접는 순서는요.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시트를 들어 올린 다음에 팔걸이를 접습니다. 반대로 휠체어 펼 때는요.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팔걸이를 펼치고 그 다음 시트를 눌러서 펴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붙인다. 2번 발 받침대는 펴서 내려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가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 밑으로 손을 넣어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다.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에는요. 휠체어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둡니다.
발 받침대는 젖혀 놓고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 다음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대상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서 의자에 앉힙니다. 56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는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다.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나, 가, 다, 라. 3번 다, 가, 나, 라. 4번 가, 다, 나, 라. 5번 나, 다, 가, 라. 정답은 1번 가, 나, 다, 라.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요.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가져와서 잠금 장치를 잠굽니다. 대상자의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합니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해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57번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조금 비스듬히 놓는다. 2번 자동차 문을 열고 자동차 안전벨트를 푼다. 3번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면서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린다. 4번 대상자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게 한다. 5번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다리를 지지하며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힌다. 정답은 5번 요양보호사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입니다. 다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지하며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 앉힙니다.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5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평지를 걸을 때 보행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평지를 걸을 때는요. 마비된 쪽 다리가 먼저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오고 마비된 다리 왼쪽 다리 오고 오른쪽 다리가 오는 것입니다. 5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1번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 더운 물로 세탁하고 찬물로 헹군다. 2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했을 때는 손을 씻지 않는다. 3번 감염이 의심되는 의류는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배출한다. 4번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을 같이 세탁한다. 5번 한 번 착용한 일회용 장갑을 세척 후 다시 쓴다. 정답은 3번 감염이 의심되는 의류는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배출한다. 혈액이 묻은 세탁물은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했을 때에도 손을 씻어야 하고요.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따로 세탁합니다. 한번 착용한 일회용 장갑은 폐기합니다. 60번 기도에서 가래를 제거하는 흡인 물품을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1번 흡인병은 1일 3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번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알코올에 담근다. 3번 물에 담궈서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4번 전용 냄비에 카테터를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5번 끓여서 소독한 카테터를 햇볕에 널어서 말린다. 정답은 4번 전용 냄비에 카테터를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흡인 물품을 가정에서 관리할 때는요.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물에 담굽니다.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습니다. 전용 냄비에 카테터를 넣고 15분 이상 끓여서 소독하고요. 끓여서 소독한 카테터를 그늘에 널어서 말립니다. 61번 대상자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한다. 2번 대상자가 열이 있으면 약을 드시고 외출한다. 3번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가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 거절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함께 보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대상자와 외출 시 동행하는 방법으로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열이 있으면 계획을 조정해야 되고요. 대상자가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조절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함께 봐서도 안 됩니다. 대상자하고 외출할 때는요. 대상자의 외출 목적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외출 준비를 합니다.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및 가족과 상의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합니다. 62번 대상자의 민원 업무 대행 시 올바른 방법은 1번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번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를 대상자에게 묻는다. 3번 대상자의 업무 대행이 다 끝난 다음에 경비를 점검한다. 4번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된다. 5번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한다. 정답은 1번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대상자의 민원 업무를 대행할 때는요.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를 요양보호사가 점검합니다. 대상자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행 전에 점검하고요. 업무 대행에 관련된 자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행 과정과 처리 결과를 대상자에게 확인합니다. 63번 재가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조용한 밤 시간에 환기를 한다. 2번 바닥에 물때가 있으면 소를 이용하여 물로 닦는다. 3번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소독제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4번 화장실 배수구 뚜껑을 닫아둔다. 5번 화장실 배수구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정답은 5번 화장실 배수구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화장실 청소할 때요. 화장실 환기는 낮에 합니다. 또 바닥에 물때가 있으면 솔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습니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요. 식초를 묻혀서 변기 안쪽을 닦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뚜껑을 솔로 닫고 소독제를 뿌립니다. 화장실 배수구에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줍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치매 대상자를 정면에서 야단치고 무시한다. 2번 대상자의 생활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3번 대상자에게 생활 일정이 불규칙해도 맞춰서 한다. 4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다시 고쳐서 하도록 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해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해한다. 치매 대상자 일상생활 돕기 원칙에서는요. 치매 대상자를 야단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대상자의 생활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요. 대상자의 생활 일정은 규칙적인 생활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음식을 크게 잘라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2번 음식을 손으로 먹을 때 흘리면 턱받이를 사용한다. 3번 식탁에 앉으면 잠시 기다리는 시간을 준다. 4번 식사할 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한다. 5번 음식을 한꺼번에 놓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식사할 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 식사를 도울 때는요. 음식을 잘게 잘라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음식을 손으로 먹을 때는 앞치마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음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습관, 음식에 대한 기호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하고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하기 등이 있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난하거나 화를 낸다. 2번 가능한 천천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3번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3번 배뇨 스케줄에 따라 배뇨 훈련을 한다. 대상자가 실금을 해서 더러워진 옷은 빨리 갈아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실금을 하셨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낮에도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의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습관을 알아두고요.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를 입도록 해서 쉽게 입고 벗게 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은 1번 겉옷부터 있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준다. 2번 몸에 꼭 끼는 옷을 제공한다. 3번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있는 옷을 선택한다. 4번 시간이 걸리면 빨리 입으시라고 말한다. 5번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게 한다. 정답은 5번 안전을 위해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게 한다.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는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줍니다. 또한 몸에 꼭 끼지 않는 옷을 제공하고요. 색깔이 요란하고 장식이 있는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합니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합니다.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고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택합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운동량을 급하게 늘린다. 2번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동료에게 알린다. 3번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4번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 운동이 좋다. 5번 대상자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자제한다. 정답은 3번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치매 대상자 운동을 도울 때는요,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립니다. 운동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하고요.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 운동이 좋습니다. 대상자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번 난간, 출입구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2번 위험한 물건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둔다. 3번 난방기구를 켜놓고 대상자 혼자 있게 둔다. 4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 잠글 수 있는 것으로 한다. 5번 냉장고에 과일, 채소 모양의 자석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난간, 출입구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위험한 물건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어야 되고요. 난방기구를 켜놓고 대상자 혼자 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냉장고에 과일, 채소 모양의 자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차가 달리는 도중에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합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2번 같은 말이나 행동을 무리하게 중단시킨다. 3번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같은 대답을 해준다. 4번 억지로 고치려고 노력한다. 5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한다. 정답은 1번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할 때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억지로 고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보다는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콩 고르기, 남을 다듬기 등을 단순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밥을 또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거나 대립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서 혼란을 일으킨다. 3번 식사하고 난 빈 그릇을 두었다가 보여준다. 4번 식사를 조금씩 자주 준다. 5번 간식을 대신해서 제공한다. 정답은 3번 식사하고 난 빈 그릇을 두었다가 보여준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해서 화를 내거나 대립해선 안 됩니다. 또한 말을 부정하면서 혼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요.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면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벽 속에 사람이 있다고 하며 환각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2번 옆에 동료와 귓속말을 한다. 3번 환각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5번 벽 속에 사람이 자주 보이냐고 묻는다. 정답은 4번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일 때는요. 대상자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지 말고요. 또 벽 속에 사람이 자주 보이냐고 묻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3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자, 요양보호사 1번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2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3번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4번 너무 아프시면 약을 드릴까요? 5번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더 아프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듣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74번 대상자가 식사를 평소 때보다 적게 드시고 아무 말 없이 누워 계실 때 나 전달법은 1번 어르신 무슨 일이 있으세요? 2번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3번 어르신 오늘 날씨가 좋은데 나가서 산책할까요? 4번 식사하는데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어서 그러세요? 5번 어르신이 식사도 적게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네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이 식사도 적게 드시고 말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네요.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난청 대상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합니다. 76번 방문 요양 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 제공 내용을 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관리 체계는 1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2번 시설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3번 재무회계 전자관리 시스템 4번 특별현금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5번 요양보호 전자관리 시스템 정답은 1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은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급여 제공 내용을 RFD를 이용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를 급여 제공 내용으로 인정하여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입니다. 77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번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2번 보고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중복되게 한다. 3번 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보고하지 않는다. 4번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보고한다. 5번 가벼운 사고는 보고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보고한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를 할 때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을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대상자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보고합니다. 가벼운 사고도 보고해야 합니다. 78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몸에 꽉 끼는 옷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2번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 똑바로 눕힌다. 3번 경련은
5분에서 10분 후면 끝난다. 4번 대상자를 꽉 붙잡고 진정시킨다. 5번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 정답은 1번 몸에 꽉 끼는 옷에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하게 호흡하게 한다.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이나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다. 경련은 1분에서 2분이면 끝납니다. 대상자를 꽉 붙잡지 말고요.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5분 이상 발작이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79번 대상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한다. 2번 녹차, 커피, 우유는 약의 흡수를 돕는다. 3번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면 자르거나 분쇄해서 복용한다. 4번 약 복용을 잊었으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5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한다. 정답은 4번 약 복용을 잊었으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모든 약은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전에 복용하는 약도 있습니다. 약을 삼키기 힘들다고 자르거나 분쇄해서도 안 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를 증가합니다. 또 본인이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야 되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칼슘제나 철분제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단계로 옳은 것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2번 도움 요청,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3번 가슴 압박,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인공호흡. 4번 도움 요청, 가슴 압박,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5번 기도 유지, 인공호흡,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요.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대상자의 기도 유지를 한 다음 가슴 상승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로 호흡량을 불어 넣습니다. 정보사 모의고사 1편 실기 4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